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치킨 사업, 그 속사를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치킨이야 뭐 누구나 좋아하지만요. 그렇죠. 근데 이 치킨 공화국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뭐 창업 과정부터 프랜차이즈 현실, 또 특정 브랜드 분석까지 자료들이 꽤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장의 매력 뒤에 숨은 현실, 또 생존 전략,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우선 자료 보니까요. 한국의 치킨집이 8만 7천 개가 넘는다고요. 8만 7천 개요?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요. 프랜차이즈 통하면 뭐 짧으면 2주, 길어도 한 달이면 창업이 되고 초기 비용도 다른 외식업보다 좀 낮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 걸 거고요. 네네. 근데 그 이면의 현실은 사실 좀 녹록치가 않습니다. 시작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었고 어떤 분석은 이걸 생존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위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생존권 위기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핵심은 결국 수익 구조 악화예요. 예전에는 마진율이 한 20%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7% 미만, 그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7% 미만? 아니 그럼 수익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배달 플랫폼 문제를 많이 지적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커요. 무료 배달 경쟁도 해야 하고 수수료 부담도 높고 쿠팡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거의 30% 가까이 된다? 이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30%요? 와, 거기다가 재료비 한 55% 더하면 이거 뭐 임대료, 인건비 빼면 정말 남는 게 거의 없겠는데요? 네, 그 계산이 거의 맞습니다. 한 보고서를 보니까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팔면요. 원가가 한 12,000원, 배달 수수료가 대략 6,000원. 이걸 빼면 점주 손해는 한 3,800원 정도 이렇게 남는다는 분석이에요. 3,800원. 심지어 BHC 같은 유명 브랜드 사례로 계산해 봐도요. 월 매출이 거의 5천만 원인데 순수익은 243만 원. 그러니까 수익률이 4.9%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계산도 나와요. 아니 월 매출 5천인데 순수익이 240만 원대? 네, 이게 바로 많은 점주님들이 하루에 뭐 12시간, 15시간씩 일하고도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직접 배달까지 뛰시는 이유죠. 아, 정말 힘드시겠네요. 근데 이게 플랫폼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굽네 치킨 관련 자료를 보니까 본사가 광고비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한 7% 정도 되나요? 그걸 점주한테 부담시키고 네, 그런 사례들이 있죠. 또 뭐 창업자 가족 회사를 통해서 납품가를 올린다거나 365일 영업 규정 같은 압박도 있고요. 심지어 일부 점주들은 본사랑 소송까지 한다고 하니 갈등이 정말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어떤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창업은 쉽게 만들어주지만 본사랑 가맹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의 불균형. 네, 조기 폐점하면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거나 또 매장 넘기는 거, 양도양수요. 이게 온라인 정보 보면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되게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본사가 기존 매장 지원보다는 신규 가맹점 유치에만 더 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곳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비결이 뭘까요? 있겠죠. 네, 한 자루는 50년 된 노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한 자리 지켜온 가게죠. 비결이 뭐냐 했더니 변함없는 맛, 푸짐한 양, 그리고 깨끗한 기름 관리. 아, 또 3대째 이어지는 단골 손님. 이런 기본에 충실한 거더라고요. 역시 기본이 중요하군요. 네. 또 다른 곳은 되게 독특해요. 제주 형무암 모양 까만 치킨, 아니면 비빔밥이랑 치킨을 합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맛 외에 말씀하신 기본, 특히 위생 같은 부분인데요. 코로나 때 어려웠던 한 청년 사장님이 계셨는데 네, 어떤 사례죠? 이분이 그냥 깨끗하게 청소한 주방 사진을 찍어서 올렸대요. 그랬더니 매출이 3배 이상 뛰었다는 겁니다. 와, 주방 사진 하나로요? 네, 배달 음식 위생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그 부분을 정면으로 해소해 준 거죠. 그러니까 투명한 위생 관리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차별점, 경쟁력이 된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신뢰를 얻은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자료들의 분위기는 신규 창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요. 심지어
자살행위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런 강한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조언들도 아주 직설적이에요. 시장 제대로 모르고 뛰어들지 마라. 차라리 배달 라이더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치킨집은 안 하는 게 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현재 이 수익 구조, 이런 압박 속에서 결국 플랫폼과 가맹점주의 희생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이 치킨 산업 모델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 하는 거죠. 지속 가능성. 네. 자료들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결국 대규모 폐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가 참 명확한 것 같습니다. 치킨이라는 아이템, 인기는 정말 많고 창업도 비교적 쉬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극심한 경쟁, 수익성 악화, 또 플랫폼과 본사로부터 오는 이중 압박, 그리고 상상 이상의 노동 강도,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성공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포처럼 전통을 지키거나 아니면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혹은 그 위생처럼 기본에 철저해서 신뢰를 얻는 방식도 있고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길은 있죠. 하지만 자료들이 계속 보내는 경고 신호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비용과 수수료 사이에 끼어서 어쩌면 정말 한계점에 다다른 산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현재 이 치킨 산업 모델이 정말 많은 가맹점주들의 희생 그리고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에 크게 기대고 있다면 우리 식문화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소상공인들이. 이분들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과연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플랫폼 수수료 체계일까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